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지수가 하락을 하고 미국 시장이 오늘 내일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에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 시장과 관련돼서 한 짧게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중국 시장이 가장 지금 중요하다고 보는 쪽이야. 왜인지 여러분들 이야기했었지, 그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그지? 이 글로벌 시장은 붕괴야, 붕괴. 그지?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잖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 디폴트 우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주에 글로벌 시장이 다 FOMC 회의 이후에 급반등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인 부분, 거기에서 가장 핵심에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한 건 누구? 얘지. 중국 시장이지, 그죠? 중국, 상해, 홍콩. 그죠? 이게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보면, 얘네가 14% 떨어졌다가 5% 상승이니까 20%잖아. 저점 대비 20%, 22% 정도 반등을 했고, 홍콩이. 그죠? 심천도 마이너스 9% 갔다가, 그지? 종가는 마이너스 1.3으로 끝났지만 지난주에 이제 거의 9%를 다 회복을 하고 오늘 1%, 10% 정도. 그러니까 나스닥이 8%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지? 약세 라인까지 합치면 10%. 그러니까 이 나스닥과 중국, 상해 이쪽 라인 부분의 흐름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 이야기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글로벌 시장은 급락이지만,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는 흐름,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장은 세게 돌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아셨죠? 저는 그쪽에 베팅인 거고, 그 근거가 사실 이때 홍콩이 급락하던 이 당시에 미국 상장했었던 중국 기업들이 다 급락을 하면서 월, 화요일 급락을 하면서 떨어졌던 거 아니야. 그죠? 그 라인에서 요 금요일, 요 라인 부분은 뭐냐? 바이든과 시진핑의 전화회담. 그때, 그제? 러시아에서 날라오던 비행기. 그제? 러시아에서 중국에 도움 요청하러 오던 비행기가 회항을 했어.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TV를 보면 러시아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니 많이 하면서 반전하니 뭐니 해도 결국 그 열쇠는, 그지? 중국이 쥐고 있다 라고 보는 거야. 응? 그런 가운데에서 러시아와 일정 정도 중국이 거리두기를 하는 형태로 전개가 돼야 중국 시장이 올라올 수 있어. 그럼 중국 시장이 올라간다는 건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만약에 중국 시장이 여기서 더 세게 내려오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글로벌 시장은 또 한참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할 거다 중국이. 왜? 그 이전에 그런 낌새가 보였을 때 미국이 압박을 하면서 홍콩이나 심천,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급락,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러시아는 GDP 대비 교육 규모가, 유럽은 조금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1.5%, 중국 2% 내외, 그죠? 미국도 크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데 중국은 유럽과 미국과 이제 이런 소비 국가의 교육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을 하면 그 지원을 하는 가운데에서 미국 바이든이 러시아와 버금가는 제재를 하면 글로벌 시장은 아웃이단 말이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주말에 미중 정상회담이 전화 통화에서 1시간 50분 동안 통화한 거, 그게 원론적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레떼르가 있지. 바이든이 너 제재한다. 그러면 중국 시진핑이 알았어, 미안해, 나 안 할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죠? 상징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평화회담해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대만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린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때릴 수 있다. 그러면 모종의 뭐가 딜이 좀 있을 수 있겠지. 그죠? 하나의 중국으로 주장하는 중국과 그리고 대만의 독립 흐름을 갖고 가려고 하는 미국. 여기에서 이제 그런 절충안이 어떻게 될 건지는 뭐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몰라도 여튼 뭔가를 조금 주고 주면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못하게 하는 그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미국과 프레너미 관계에 남을 건지 아니면 미국과의 패권 대립을 지속할 건지 그죠? 그러니까 신냉전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흐름으로 갈 건지 아니면 프레너미 관계에 남을 건지. 프레너미 관계라는 거는 친구, 프렌드하고 적, 에너미, 친구이자 적.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친구 관계를 의미하지만 협력 관계이면서도 경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게 이제 프레넘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계의 지속. 그지? 만약 중국이 러시아와의 거리두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대해 제한적 수준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신냉전 체제로 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 경기는 물론 이머징 그리고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에 당연히 이 러시아 지원을 하게 되면 뭐 금리 인하를 하든 뭐 경기 부양을 하든 꽝 되는 거예요. 중국이 꽝 되면 결국 뭐예요? 그 도미노가 유럽과 미국, 우리나라 다 꽝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사실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이지만 중국 시장의 움직임이 더 커. 이해되죠?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 공포감이 증폭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대만이라는 문제도 미국이 선뜻 해줄 수 없는 문제야. 그죠? 그러면 하나 남아있는 게 있지. 카드가. 그죠? 남아있는 카드 뭐? 중국이 요구할 수 있는 거. 그죠? 대만의 하나의 중국을 요구하기가 그리고 미국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미국한테 한 가지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안 하나가 있잖아. 뭐예요?
관세 부담 해소. 그죠? 내가 러시아를 뭐 중립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니네가 매겼었던 고관세 이런 거 일정 정도 풀어달라. 그렇게 되면 미국도 관세를 내리게 되면 뭐에 수입 물가가 낮아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도 조금 해소될 수 있고 거기는 이제 뇌피셜이야. 아셨죠? 다 맞는 게 아니잖아. 하여튼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렇게 관세 부과를 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흐름으로 간다면 그때는 경기 흐름 부분들이 양호해질 수 있다고. 아셨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위치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이 뭐 옵션 만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 날 아침에 다 예측했었던 거 아니야. 그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다 들고 가라 했었던 거 아니야. 그죠? 내려와 보니 옵션 만기 때문에 사실 내려왔으면 더 부담이 없는데 우리 시장이 약간 개파락하고 양봉을 만들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이 딱땅땅땅 4일 연속 양봉 우리가 생각했던 양봉을 딱 만들어냈고 주봉에 요 저항권에 딱 도달해 있으니까 이번 주는 속도 조절 차원에서 그죠? 요 13,500과 14,200 요 라인에서 놀 가능성이 있다. 그런 노는 과정에 센 놈이 누구냐? 그게 주도주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점심 식사 하세요. 아셨죠?